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기, 하늘의 기운이란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바로 천공 스승님의 법문 내용인데요. 아, 천공 스승님 법문이군요. 네. 네,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기운 개념, 이걸 넘어서서 천기, 또 뭐 사기, 지기,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나 개인의 성장,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런 설명을 담고 있더라고요. 꽤 스케일이 크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방대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법문에서 제시하는 그 에너지 시스템, 특히 사적인 기운하고 공적인 기운,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이게 개인의 삶이나 뭐랄까, 영적인 성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생각의 체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이 가르침 자체를 뭐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논리나 관점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데 집중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독특한 에너지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아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천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보통은 그냥 뭐 하늘에서 오는 좋은 기운?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법문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더라고요.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게 다 천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운은 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네, 그 지점이 흥미롭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사기, 그러니까 사적인 기운하고 정기 또는 공적인 기운의 구분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이 가르침의 어떤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법문에 따르면 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조상님들, 아니면 뭐 특정 지역의 산신령님들처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신들, 이런 존재들과 연결된 기운이라는 거죠. 아, 사적인 신? 네, 이런 사기는 주로 땅의 기운, 그러니까 지기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을 해요. 이 지기라는 것은 좀 더 이 땅, 현실, 뭐 혈연이나 지연 같은 거에 좀 묶인 에너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반면에 공적인 기운, 그러니까 법문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의 천기는요,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나 뭐 집착, 이런 걸 넘어선 활동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공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운, 뭐 사기나 지기 같은 거랑 그 성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을 위해 활동할 때 필요한 기운, 그러니까 공기, 천기, 이게 질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적인 기운과 공적인 기운. 아, 이 구분이 조상님들에 대한 설명에서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랑 가까운 조상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분들은 자손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아주 강한 사신 중의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뭐랄까, 당신들 삶을 다 못 살고 남은 마음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연결돼서 그 집착이 강하게 남는다. 뭐 이런 해석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니까. 네. 그런데 이 법문에서는 세대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런 사적인 집착이 점점 옅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3대를 넘어서 4대, 5대가 되면 사적인 기운이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 7대 이상이 되면 이런 사적인 기운을 거의 다 덜어내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신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9대 이상 아주 먼 조상이 되면요. 사적인 집착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아주 가볍고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인이나 도사 혹은 신선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혈통 안에 이런 높은 차원의 조상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와, 신선이라.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높은 차원의 공적인 조상님들, 뭐 도인이나 도사 같은 분들이 우리 후손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너무 사적인 욕심이나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함께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뭐 공간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 명분이 없다. 네,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 그릇이 막 사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 공적인 기운을 가진 조상님들이 담길 자리가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행하려고 할 때 그제서야 그분들이 이 후손이 드디어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함께 힘을 실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와, 그렇군요. 에너지의 종류나 질까지 결정한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아, 그렇군요. 결국 개인의 내적인 성장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법문이 정법 공부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법 공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사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관점을 갖추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의 질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성장이고 그래야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그러니까 천기를 받을 준비가 된다 이런 논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질량을 키우는 것.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도 내놓는 부분이 있어요. 좀 흥미로웠는데 한국이 전 세계의 지식이나 문화를 막 흡수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었는데 정작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사적인 이익이나 생각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하늘이 그 공적인 일을 할 천기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네, 그런 지적이 있죠. 지식은 쌓았는데 그걸 공적으로 쓸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 천기를 받을 자격이랑 직결된다는 설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강력한 천기,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힘을 덜컥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법문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남들을 지배하려고 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고작 사기, 수술에 조금 센 기운만 받아도 스스로 잘났다고 막 오만방자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강력한 천기까지 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따라서 공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닦는 노력, 그러니까 법문에서 말하는 그 정법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질량과 그릇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기를 받아서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가르침에 좀 강하게 이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쩌면 이번 생이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소위 마지막 일생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쌓아온 업을 정리하고 닦아야 할 중요한 시기다. 뭐 이런 언급도 스치듯이 나오긴 해요. 마지막 일생이요? 와,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이 마지막 일생이라는 표현이나 업을 닦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듣는 분들에게도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네요. 개인의 내면 성장에서 조상 그리고 사회 진단까지 이어졌는데 법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천기하고는 또 다른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로서 원천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우주 에너지를 30%와 70%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독특했어요. 아, 네. 그 30대 70 이야기.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설명에 따르면 우주 에너지의 30%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 우주, 그러니까 지상계를 구성하는 활동적인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서 지상계는 뭐 빅뱅 이후에 별이나 은하, 우리의 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네, 이 30% 에너지는 마치 열 처리가 된 것처럼 중력을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열 처리된 에너지. 반면에 나머지 70%의 에너지는 이 30%의 물질 우주하고는 달리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존재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원천기의 본체에 가깝다고 묘사가 돼요. 이건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접근할 수 없는 미세 입자의 영역이고 열 처리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빅뱅 때에도 움직이지 않고 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에너지다. 이런 거죠. 와, 70%는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럼 이 거대한 우주론이 앞서 이야기한 개인의 성장이나 에너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다루는 지상계, 이 30%의 에너지도 있잖아요. 뭐 사기나 지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 30% 영역 안에서의 작용이고
정법 공부를 통해서 공적인 삶을 지향하고 내면의 질량을 높이는 건 어쩌면 이 근원적인 70%의 원천기, 진짜 천기하고 연결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성장이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에너지 질서와 조응하려는 과정이라는 굉장히 스케일 큰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법문에서도 이런 우주론의 깊은 내용은 나중에 천부경을 풀 때 더 자세히 다룰 거다 이렇게 살짝 언급하기도 하고요. 정말 방대한 이야기네요.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시작해서 조상, 사회, 그리고 우주 에너지의 근원까지 쭉 연결되는 구조군요. 네, 그렇죠. 그 연결성이 독특하죠.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고 큰 스케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른바 기존의 세력들이 이 가르침을 경계하고 막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문에서는 기존의 종교계, 예를 들면 뭐 불교나 기독교 지도자들 또는 심지어 학계 복지 전문가나 교수들까지도 자신들의 신자나 제자 혹은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을까봐 이 새로운 가르침이 퍼지는 걸 경계하고 일종의 카르텔처럼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법문 내용이 방송을 타면 기존 신자들이 저게 더 맞는 말 같네? 하고 혹해서 떠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존 입장에선. 물론 발표자 본인은 뭐 사람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기존 조직 안에서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 성장하도록 돕고 이끌어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틀 안에서 사람들을 키워주면 된다. 이런 입장이죠.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분야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제기하는데요. 기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론이나 방법론이 익숙하고 그걸로 지위를 유지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자기들 입지가 흔들릴까봐 좀 방어적으로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의 저항을 좀 우회하는 길을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차라리 해외 방송국 같은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세계 무대로 나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오, 국제 무대로. 네. 아무래도 뭐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런 종류의 독특한 사상이나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직접 전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는 벽에 부딪히지만 오히려 세계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길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도해주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사적인 저항을 넘어서 공적인 무대로 나아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죠. 오늘 천공 스승님의 법문 자료를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뭐 천기, 사기, 디기 같은 거요. 그리고 조상과의 관계, 또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개인 성장의 여정, 그리고 우주론과 현실적인 전파의 어려움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정법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질을 높여야만 진짜 천기를 받아서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와 그 길을 열어가려는 과정 자체인 것 같네요.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법문에서 제시하는 세계관이나 에너지 개념 전체를 여러분이 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가르침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 방향을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어쩌면 이번 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 전환이요? 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법문이 말하는 공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꼭 뭐 거창한 사회운동이나 희생이 아니더라도요. 내 생각이나 행동의 초점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이나 사회 혹은 더 넓은 무언가를 향해 옮겨볼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요? 작은 실천 같은 거라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일의 의미를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작은 시각의 전환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방향을 틀어보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와 의미를 가져다 줄지는 직접 한번 탐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